자,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잠깐 쉬는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뭐 책에 나온 대로 모델링 가이드에 대해서 잠깐 짧게나마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뭐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짧은 시간에 웨비나 동안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책에 보면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뭐 그런 구조 모델과 건축 모델을 했을 때 할 때 주의점이라든지 아니면 레빗에서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세팅해 두는 방법이라든지 뭐 등등 되게 많이 설명을 해놨어요, 사실. 해놨는데 그 관심 있으시면 책에서 좀 더 자세한 디테일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보시면 저희가 레빈 화면으로 보여서 잘 못 보여드렸을 수도 있는데 책에서 보면 이제 이런 워크 세팅이라든지 건축 모델과 구조 모델이 어떤 식으로 링크되고 또 그런 해석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한 내용과 그 사실 뭐 집중적으로는 건축적인 것과 구조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만 봤지 그런 층과 층 사이의 그런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시간은 없었는데 사실 그런 빈 모델이기 때문에 층 간의 그런 것들에 대한 파라미터들도 되게 중요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좀 쭉 이렇게 설명돼 있기 때문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은 그 책을 한번 구매해서 보시면 레빗 예제 파일과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어떤 툴들을 레빗에서 활용을 해야지 좀 아, 구조 연동할 때 쓸 때 큰 무리 없이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자세한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얘기는 제가 마치도록 하고 그 특히나 이제 좀 자주 건축 모델과 이제 구조 모델에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을 이렇게 짚어보자면 한 번 더 짚어보자면 이제 굳이 레빗을 떠나서요. 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바닥이고 여기는 어떤 경우에는 벽으로 모델링을 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기둥으로 모델을 할 때도 있어요. 그죠? 둘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 기둥으로 모델링을 하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 근데 어떤 구조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벽으로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 사실 그런 경우의 수들도 건축 설계를 하시는 분들과 구조 설계를 하시는 분이 모델을 서로 할 때 어떤 식으로 하자. 이 건축 모델에서는 여기에 벽으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구조 모델에서는 이게 기둥으로 해서 따로 분리해서 쓰자. 그런 약속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건축 모델에서는 그냥 구조 벽에 이렇게 오프닝이 하나 들어가는 게 개구부가 이렇게 있는 창문 부분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구조 모델에서는 이럴 수도 있다고요. 기둥 두 개에 보가 두 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긴 보고 여기는 어, 벽일 수도 있고, 그죠? 둘 다 뭐가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약속을 하고 지나가자.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뭐 이런 그죠? 잘못된 게 아니죠. 구조 엔지니어가 어떤 식으로 어떤 툴을 사용하고 어떤 계산을 하냐에 따라서 아니면 뭐 레인포스먼트 그러니까 철 그 레인포스먼트 저기 뭐야 그죠? 철골 구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안에 하느냐에 그 디테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델링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 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슬랩과 슬랩이 떨어졌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보호가 들어가냐 벽이 들어가냐 물론 둘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아 슬랩 이건 제가 아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이 벽이 벽으로 모델링을 했지만 이 연결 부분에서 위에 벽이 이렇게 끝나게 모델링 되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잘못된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바닥이 끝까지 연결돼서 벽은 그 밑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바닥 위에서 벽이 모델링 되죠. 이런 식이 맞는 거고 이건 좀 잘못된 거죠. 그죠? 빔도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빔이 모델링 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아니면 뭐 이런 경우에 벽을 바닥 위에서 시작을 해서 그죠? 바닥 옆면에서 이렇게 끝난 이런 것도 잘못된 거죠, 그죠? 똑같은 경우에 쓰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잘못됐다고 했었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 건축 모델은 아무래도 이제 평면이나 이제 단면에서 보여지는 그 2D 그래픽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수에 실수가 생길 수 있는데 사실 3차원적이고 해석 모델을 생각했을 때는 제일 처음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올바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뭐 아니면은 예, 슬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는 슬랩으로 모델링을 하고 밑에는 그 보로 모델링을 했죠. 이런 경우는 맞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사실 영어로는 다운 스탠딩 빔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모델링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구조 해석으로 바꿨을 때 간격이 생기고 정리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올바르지는 않다고 보고요. 사실은 여기가 독일에서는 이제 운터축이라 해가지고 다운 스탠딩 빔을 이렇게 모델링도 많이 해줘요, 사실. 그런데 이제 해석할 때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구조 엔지니어들이랑 얘기를 했느냐. 근데 여기까지는 이런 실수는 괜찮은데 정말 안 좋은 것은 여기 밑에 이 다운 스탠딩 빔을 벽으로 모델링을 했느냐 아니면 둘 다 그죠? 바닥으로 모델링을 했느냐. 요거에 따라서 레빗 모델을 구조 해석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결론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단순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 뭐 아까 제가 이제 두 번째 책도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책은 구조 엔지니어도 참여를 하고 시스템 엔지니어 참여해서 계속 쓰고 있는데요. 이제 좀 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이제 만들어 가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구조 모델이 얼마나 좋은 해석 모델로 변경이 가느냐 하느냐에 따라 그런 거에 대한 모델링 체크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보다 보면은 또 되게 좀 우연치 않게 이런 실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본데 아, 접합 부분에 이제 철골 구조가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웃긴 경우 프로파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그죠? 아까 얘기했던 아, 경우나 아니면은 그 콘크리트고 위에 연결 부분이 철제로 연결된 커넥션이 있을 때 얘네들이 과연 구조 계산할 때 생각이 돼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아니면은 프리카스트 엘리멘트일 경우에 이런 코어브가 들어왔을 때 이런 코어브에 대해서 연결되는 걸 생각해 주는지 안 해주느냐 이제 층간 층 사이에 기둥을 분리해서 모델링을 해주느냐 아니면 바로 쭉 연결해서 물론 벽도 같은 얘기죠. 이런 건 실수를 자주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건축 모델이든 구조 모델이든 어떻게 지는 대로 모델링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좀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 레빗을 쓰시다 보면은 예,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에 개구보가 있고 바닥이 하나, 둘, 세 개가 따로 분리돼서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스케치로 그냥 이 세 개의 다른 서페이스를 한 번에 해서 얘네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지금 여기 이런 상황 자체가 좀 되게 우스운 상황이긴 한데 객체가 각각 떨어져 있는 객체는 각각 떨어지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 다른 스케치 방법으로 모델링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뭐 그래서 뭐 이런 지금 보면 램프라든지 계단에 대한 구조 모델이죠. 근데 단순화시켰을 때 얘네들이 지금 1번과 3번이 하나의 스케치 모델로 됐는데 사실은 각자 이런 것도 분리해줘서 모델링 해주신 게 좋으시고요. 뭐 아까 얘기했던 보아 아, 바닥의 상관관계 아니면 좀 되게 많이 실수하신 게 있다면 뭐 이런 경우 창문이 있었을 때 여기에 그 위에 또 다른 보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약간의 음, 복잡한 그 지오메트리 때문에 해석 모델이 되게 복잡하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실수를 피해 주시면 좋고요. 그죠? 예, 이런 모델링 아니면 굳이 창문이 이렇게 있다면 아, 벽이 끝나는 부분을 이렇게 여기 굳이 복잡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쪽으로 몰아서 이쪽에서 끊어줘서 모델링을 변경시켜 주신 좀 약간 정리하고 단순화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벽도 물론 이렇게 떨어져 있을 경우에 레빗에서 실수 많이 하신 게 에딧 프로파일 하셔가지고 이런 두 개의 객체를 한 번에 스케치해서 하나의 벽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건 되게 그 해석 모델로 변경했을 때 큰 오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더라도 분리해서 모델링을 시켜달라는 거죠. 예, 같은 얘기고요. 옆에 있는 것도 아니면 이런 그죠 객체 아까 얘기했었던 것들이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레빗 모델로 다시 돌아가 봐서요. 이제 다시 그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정리되는지 한번 짧게 보고 저희 이제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소피스틱에서 한번 볼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보이게 되는지. 어, 저희가 이때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부분들이 여기에 다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물론 구조상으로 얘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퍼사드 부분에 구조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해뒀어요. 이제 소피스틱에서 이게 어떻게 보이냐 보려고 이런 식으로 붕 떠 있는 구조고요. 그죠? 그리고 아, 이 기둥도 사실 좀 말이 안 맞죠. 여기 구조상으로 기둥이 있긴 한데 그 위에 바로 기둥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벽이 오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만든 예제는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좀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만든 아, 구조 해석 모델이고요. 사실 실질적인 건물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예, 그런 건데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런 그 레빗의 해석 모델을 보시게 되면은 예, 이 해석 모델을 선택하셨을 때 해석 모델에 대한 추가적인 프로퍼티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매터리얼, 그러니까 그 재질에 대해서는 레빗에 있는 재질을 받아오죠. 그래서 이런 read only라고 그러죠. 읽을 수만 있는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 저희가 수정할 수 없게 돼 있고요. 그죠? 뭐 여기에 대해서 alignment 탑 익스텐션 뭐 메소드 해가지고 뭐 베이스 익스텐션 메소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스케치로 하면서 이렇게 위에 부분을 어떻게 연결해 줄 건지 아랫 부분을 어떻게 바닥면과 연결해 줄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설정이고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정하고 어, 그 모델링을 바꿔 나가보고 하는 그런 세션은 제가 다음 세션으로 미뤄뒀어요. 그때 이제 좀 더 구조 엔지니어링 쪽에 대해서 구조와 토목 엔지니어링 쪽에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인트로덕션으로 이제 소개식으로 레빗 모델이 어떻게 정리돼야 되는지 좀 집중을 했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하중이 여러 가지 기입이 돼 있어요. 하중을 선택해 보시면 일단은 레빗에서 뭐 많이 써보셨는지 모르지만 로드 케이스에서 저희가 하중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레빗 자체 내에서 뭐 셀프 에이드 아니면 세컨더리 로드, 뭐 라이브 로드, 윈드 로드, 뭐 스노우 로드 뭐 등등 제가 뭐 그냥 예제로 만든 거기 때문에 되게 자세하게 뭐 레인 로드, 템퍼레처 로드 뭐 등등 다양한 것들은 넣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되게 간단하게 설정을 해뒀고요. 이런 하중들이 그냥 기입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죠? 기입이 돼 있고 뭐 그 하중마다 다른 음, 그 킬로뉴턴 이제 하중의 값들이 다르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노우 로드일 때 하중값, 뭐 라이브 로드일 때 하중값, 지붕면에 대해서 그리고 뭐 세컨더리 로드에 대해서 또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뒀고 뭐 지금 옆에서 가는 거는 윈드로드죠. 그죠? 그래서 윈드란 내처가 윈드라고 이렇게 들어가서 얼마 값이 이렇게 있고 등등 이렇게 모든 값이 다 레빗에서 설정돼 있을 때 그럼 저희가 이제 소피스틱이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일단 재질 같은 경우에는 소피스틱이 그 레빗에 있는 재질을 그대로 매핑을 해줘요. 그래서 레빗에서 저희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 레빗 매트리얼이죠. 있으면은 저희가 어떤 코드를 그러니까 그 계산 코드를 쓰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재질을 이렇게 매핑해 주실 수 있고 일단은 제가 여기 예제에서는 유로 코드를 설정해 뒀는데 유로 코드에 맞게 일단은 이렇게 설정이 값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이시는 그 섹션 같은 경우도 레빗에서 사용된 자 레빗 엘레멘트 좀 작나요 화면이? 레빗 엘레멘트라고 해서 이제 레빗에서 사용된 객체들이 레빗의 사이즈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사이즈가 그 크기가 보아 기둥에 대한 크기가 그리고 프로파일 그 단면의 값들이 소피스틱이
자동으로 이렇게 맞춰줘요. 웬만하면. 대부분 이런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동으로 맞춰주거든요. 매핑해서 찾아내고, 그리고 이런 라운드 프로파일 같은 경우도 라운드로 맞춰서 찾아주죠. 만약에 없다면 뭐 다시 드롭다운 메뉴에서 찾아주거나 아니면 소피스틱 시스템 자체에서 그 섹션을 만들어서 여기서 매핑 시켜줄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스탠다드뿐만 아니라 뭐 이런 타이포로즈라 해서 이렇게 약간 다른 모형의 보라든지 뭐 그런 뭐 크로스 아니면 이렇게 T빔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소피스틱에서 다 매핑해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좀 자세한 건 제가 다음 세션에서 좀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간단한 소개로 이렇게 매핑, 재질과 매트리얼이 매핑이 됐고, 옆에 유저 인터페이스 오피스에서 보시면은 스트럭처럴 프로퍼티에서 좀 더 자세한 그 구조에 대한 아, 값들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면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 엣지 컨디션이라 해서 저희가 선택해 보면은 에, 잠시만요. 미리 보기가 돌려볼게요. 이 벽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엣지 컨디션이라면 뭐 얘네들 제가 지금 이 선택을 하면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 그 끝에 얘네들 뭐 힌지로 바꿀 건지 뭐 리지트에서 픽스로 둘 건지 아니면 커스텀해서 저희가 그 아, 묶어줘야 되는 것 뭐 이렇게 변경해 주실 수 있고요. 그죠? 일단은 제가 다 그냥 리지트로 두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이 애널리티컬 모델을 좀 가볼까요? 좀 더 이런 조건들을 소피스틱에서 좀 더 자세하게 그 해줄 수 있고 여기서 보이시는 것이 또 다른 그 서로 만나는 면에 대해서 그 스티프니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구속 조건들도 뭐 스프링이면 스프링, 프리면 프리, 픽스는 픽스 그런 식으로 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어, 추가적인 팩터 값도 주실 수가 있고요. 예. 여러 가지 그죠 리터럴 스티프니스, shear 스티프니스에서 뭐 거기에 대한 또 다른 팩터를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제가 엔지니어는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구조 해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더 많은 옵션들이 그러니까 추가적인 옵션들이 아, 있는지 보실 수 있고 메쉬 덴서티라 해가지고 FA 계산 모델로 전환할 때 그 메쉬에 대한 어, 응집 그러니까 메쉬가 어떻게 이제 표현되는지에 대한 그 덴서티도 미터 값으로 여기 따로 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계산할 때 따로 그냥 전체적인 모델에 대한 설정을 줄 수가 있어요. 아, 자, 그래서 뭐 일단 그런 것들이 다 세팅이 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소피스틱을 실행을 하면 현재 뷰에 있는 모델로 저희가 메쉬 엘리멘트를 만들 거거든요. 현재 뷰에 있는 액티브 뷰에 대해서. 그리고 일단 그 셀프 웨이트는 저희가 아, 따로 하중값을 셀프 웨이트라고 주진 않았어요. 여기 레빗 모델에. 왜냐면은 각각의 매터리얼 재질이 있기 때문에 요소에 대한 그게 자동적으로 소피스틱이 이제 그 매트리얼을 매핑된 매트리얼을 가지고 그 셀프 웨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셀프 웨이트를 따로 줄 필요는 없죠. 근데 일단은 거기 저희가 로드 케이스에 설정해 둔 값을 0, 1번 셀프 웨이트를 우리가 셀프 웨이트로 쓸 거다. 그렇게 하고 일단 전체적인 설정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저희가 뭐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스트럭처끼리 이렇게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을 때 이런 사이 공간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일단 10m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는 우리가 그냥 서피스트에서 자동적으로 붙여주자 해서 앱솔루트라는 조건으로 붙여주는 조건을 뒀고 뭐 여기에 대한 파라미터는 뭐 10cm로 늘려도 되고 아니면 뭐 1m로 늘려도 되고 상관없지만 너무 크게 되면 이제 모델의 변형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보통 릴레이티브로 해서 0.01로 갈 수도 있고 저는 일단 앱솔루트로 해서 10mm로 뒀고요. 아까 전에 제가 스케치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뭐 오프닝 개구부에 대해서 이런 개구부가 있을 때 개구부의 그 스퀘어 메터 사이즈에 따라서 그걸 무시하느냐 안 무시하느냐에 대한 설정 등뭐 소피스틱 구조 객체에 대한 그 엘레멘트에 대한 넘버링은 어떻게 줄 거냐. 일단 디폴트는 1000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 기초 슬라브가 1000이면 뭐 슬랍
이런 이게 에리어라고 그러거든요. 서피스에서는 에리어 엘리멘트들이 뭐 1001, 1002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넘버링 돼서 일단 그 객체에 대한 이름이 지어질 거고요. 메싱에서 보시게 되면 저희는 일단은 쿼드리터럴 엘리멘트라 해서 그 메싱이 될 때 이렇게 항상 네 개의 꼭지점이 있는 쿼드 메쉬로 저희가 메싱할 거고요. 옵션으로 트라이앵귤러 엘리멘트라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테슬레이팅 된 그런 트라이앵귤러 세 개의 꼭지점으로 메싱 되는 거인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지금처럼 이런 건물 구조할 때는 사실 좀 필요 없고요. 아, 솔리드라 해서 좀 꽉 찬 솔리드 객체를 계산하거나 아니면 뭐 earth 컨디션을 계산 그럴 때는 이제 트라이앵귤러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희는 디폴트로 쿼드 매트리얼, 쿼드리스트럴 엘리멘트라고 이제 두고 메쉬의 덴서티는 그냥 자동적으로 만들어서 일단은 그 1m 내로 그 메쉬 사이즈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1스퀘어미터 이하로 이렇게 되고 그 리파인먼트에 대한 뭐 이런저런 세팅이 있는데 일단 디폴트로 두시고요. 아, 일단 로드 컨비네이션 저희가 무시하고 그냥 기존에 있는 로드 케이스로만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을 누르시면은 소피스틱이 저희가 레빗에서 설정한 구조 해석 모델을 바탕으로 모든 재질과 크로스 섹션이 매핑이 됐고요. 그러고 레빗에서 설정한 하중의 값을 그대로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산이 됐고 SSD라는 그러니까 소피스틱은 다른 레빗에서 이런 레빗 모델과 프로퍼티는 그러니까 그 프로퍼티 매개 변수는 이제 연동이 되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 자체는 따로 떨어져 있어요. 레빗 내에서 오픈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보시면 여기 보면 매트리얼 다 나오고 크로스 섹션들 나오죠. 우리 뭐 보면 위에 셀프 웨이트라 해가지고 그냥 그죠? 데드로드 하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나오고요. 뭐 앰플리튜드 해가지고 저희가 뭐 이런 과장되게 이렇게 좀 보통은 뭐 일단 스케일 1이 그 실질적으로 아, 그러니까 변형률을 실질적인 스케일로 변형했을 때 그 되는 정도를 보여주고 물론 이 이미지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좀 약간 과장해서 좀 이렇게 주면은 애니메이션 효과가 좀 크겠죠. 그죠? 시스템 비주얼라이즈 뭐 이런 서피스의 툴에도 여러 가지 많지만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픽적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얘네들을 저희가 간단한 면으로 그죠 덩어리로 보여주는 면으로 본다든지 그 메쉬가 어떤 식으로 쿼드라트럴 매치가 되는지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뭐 이런 그래픽 세팅도 뭐 여러 가지 세 가지 옵션이 있죠. 그냥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처럼 있고 뭐 서포트 컨디션을 크게 보여주는 이런 디스플레이적인 뭐 코디네이션 시스템 보여줄 거냐 안 보여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객체를 더블 클 더블 클릭을 하셨을 때는 그 객체에 대한 어, 그 이름과 거기에서 이제 각 노드에 대해서 뭐 최대 변형 그죠?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나오고요. 뭐 일단은 네, 되게 간단하게 그래서 세컨더리 로드도 보실 수가 있고 라이브 로드 보실 수 있고 뭐 윈드 로드 보실 수 있고 제가 이미지를 프리즈 안 하면 자꾸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보이게 되죠. 뭐 스노우 로드 했을 때 약간 과장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거지만 뭐 물론 아, 좀 더 정확하게 리포트를 보시려면은 뭐 다른 세션들이 있어요. 그래픽 가셔서 보시면은 이제 그래픽 세션이 다시 열리거든요. 소피스틱에서 가서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리절트 가서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그 빔 엘리멘트로 본다 해서 포스를 가서 뭐 밴딩 모먼트를 보실 때 뭐 이런 식으로 아, 밴딩 모먼트 나오고 글이 좀 작은데 좀 약간 키워주시면 이런 식으로 보이고 뭐 이런 그래픽대에서 세팅하실 때 만약에 벡터 라인으로 보시지 말고 뭐 이런 것들 채워서 약간 좀 더 보기 좋게 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설정 바꿔주셔도 되고요. 음, 쿼드레이터럴 이제 엘리멘트 보실 때도 뭐 프린시플 예를 들어서 프린시플 텐션 컴프레션 뭐 스트레스 프린시플 스트레스 라인 뭐 등등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도 이제 뭐 보실 때 여러 가지 그래픽 리프레젠테이션이 있거든요. 예를 뭐 이렇게 볼 건지
아니면 얘네들을 필드 에리어라에서 뭐 이런 식으로 보실 건지, 아니면 아이소 라인으로 보실 건지 뭐 등등. 뭐 리포 그래픽 리포트에 대한 건 뭐 엄청 다양하게 많이 있어서 결과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저희가 여기서 짧은 시간에 자세하게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예, 그런 식으로 저희가 레빗에 아, 레빗의 해석 모델이 서피스트로 어떻게 연동되는지 뭐 봤고요. 뭐 여기 뭐 모듈을 여러 가지 모듈을 더 삽입해 주실 수 있어요. 모듈을 해서 뭐 엄청 많은데 일단 간단하게 저희가 뭐 지진에 대해서 얼스케이크에서 저희 아이겐 모드를 한 20회 정도 해서 저희가 댐프 컨디션이랑 액션이랑 리절트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 두셨다면 제가 간단하게 그냥 계산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네, 이런 식으로 소피스틱이 다이나믹 애널리시스를 하게 되고요. 이 결과가 끝나게 되면은 저희가 그런 아, 지진에 대한 계산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은 그냥 이건 실패한 건 아니고요. 그냥 경고로 뭐 어떤 이런저런 주의점으로 뭐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것뿐이에요. 일단 그래서 뭐 시스템 비주얼라이제이션 가보면 저희가 아이겐 모드 했던 것이 진도 1, 뭐 이렇게 나오면서 20까지 이렇게 쭉 가죠. 그래서 뭐 저희가 어떤 식으로 그 구조가 변형된다는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되게 재밌는 것이 이런 변형된 구조를 사실은 IFC 모델로도 넘기실 수가 있어요. 이런 변형된 모델을. 그래서 소피스틱이 사실 이 IFC 익스포트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한국에서 IFC가 얼마나 뭐 활용되고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디폼드 지오메트리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아이겐폼 20번을 보고 있죠. 했을 때 빔과 쿼드 엘리먼트 그 텐더는 지금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IFC로 익스포트를 하시면 익스포트를 해볼게요. 그냥 제가 데스크탑에 다운로드에다가 익스포트 하면은 자 IFC가 방금 변형률을 적용한 모델이 이제 그 익스포트가 됐고요. 제가 그 파일을 솔리블이나 뭐 이런 IFC 뷰어에서 열시게 되면은 잠시만요. 여기 되게 깨져서 나오는데요. 일단 음, 저거는 뷰어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솔리블이라는 소프트웨어로 제가 다시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여는 동안 잠깐 기다려주세요.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죠? 변형된 모델을 IFC로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뭐 실무에서 적용할 때는 건물에 대해서는 크게 적인 없지만 나중에 사실 소피스틱이 컨스트럭션 스테이지라 해서 뭐 지하부터 해서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실질적으로 건물이 올라갈 때에 대한 각각의 층마다의 계산을 건물이 지어지는 그 기간 동안 계산을 해주는 그런 모듈도 있거든요. 그런 모듈에서는 이런 변형률을 보면서 혹시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에 그 바닥과 기둥의 펀칭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미리 좀 약간 보고 그런 혹시나 이제 무너지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미리 아, 음, 어, 검토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소피스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제가 다음 웨비너에서 좀 더 소개시키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의 그 레빗에서 이렇게 레빗 모듈이 어떤 식으로 소피스틱으로 연동되는지, 뭐 물론
깊게 로드 컨비네이션이나 이런 것까지 제가 다 못 보여드리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레빗에서 로드 컨비네이션을 주셨다면 이제 소피스틱에서도 사실 로드에서 이제 로드 컨비네이션을 좀 더 복잡하게 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뭐 여기서 팩터 값을 뭐 이런 3, 5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고 코드가 지금 지원되는 건 사실 뭐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과 아시아에서는 뭐 중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뭐 등등 이렇게까지 지원이 되는데 한국 코드가 없거든요. 소피스틱이. 네, 하지만 그런 팩터들이나 컨비네이션 같은 거는 한국에 있는 것대로 맞춰주시면 사실 소피스틱에서도 다 맞춰서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뭐 그런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다 웨비너에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볼 수 있는 소피스틱과 레빗이 연동되는 것에 대한 뭐 장점으로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 어, 소피스틱에서 저희가 받아온 결과를 레빗에서 표현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결과가 나오게 되고 제 결과를 어, 예를 들어서 오른쪽 여쪽 표기 보면 빔 리절트라고 해서 그냥 밴딩 모먼트 Y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켜면은 그 부분에 대한 이런 결과도 저희가 레빗에서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되고 물론 결과에는 비저빌리티나 이런 것들은 뭐 레빗을 많이 쓰셨다면 뭐 여기에 대한 파라미터 다 조정해서 텍스트 사이즈라든지 뭐 그래프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콜룸 리절트에서도 밴딩 모먼트 Y로 이렇게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결과물 보여주실 수도 있고 뭐 등등 다양한 옵션들이 많아요.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서피스틱 내에서. 자, 그래서 일단은 아, 전체적인 인트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조금 더 최근에 제가 연구하면서 소피스틱과 연구하고 하면서 좀 더 발전된 툴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라스호퍼라는 라이노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저희가 좀 더 복잡한 구조를 편리하게 저희가 계산하고 할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잠깐 마치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또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그냥 말도 안 되는 구조지만 뭐 예제로 이렇게 얹어뒀고요. 아, 라이노라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레빗의 안에 들어가게 돼요. 라이노 라이센스를 가지면 라이노 인사이드라는 플러그인을 인스톨하시면 이제 레빗 내에서 라이노가 연동이 되고요. 이 라이노가 한국에서는 구조나 건축 설계에 그렇게 쓰여지진 않지만 이제 사실 해외에서는 엄청 많이 쓰는 툴이거든요. 네, 일단 라이노 인사이드라는 걸 잠깐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여기서 이제 소피스틱 플러그인이 라이노에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레빗 모델은 사실 구조체를 제가 선택해 보면은 여기에 잠시만요. 시간이 좀 걸리네요.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음, 자, 그래서 라이노 인사이드가 연동이 됐고 지금 구조체를 보시면은 스트럭처럴이라고 표현은 돼 있지만 enable analytical 모델, 그러니까 애널리티컬 모델을 켜두진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덩어리 모델인 뿐이에요. 해석 모델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자체에. 근데 이제 라이너 인사이드를 활용을 해서 자, 제가 그라스호퍼라는 비주얼 프로그래밍을 켜볼게요. 켜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걸 어떻게 보여주나 잠깐만요. 조정을 좀 할게요. 프로퍼티 크게 끄고 자, 레빗 화면을 왼쪽에다 두고 제가 그라스호퍼라는 툴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잠깐 둘게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두고 소피스틱을 준비한 스크립트를 제가 여기다가 떨어뜨려 보면은 자 이렇게
비주얼 프로그래밍으로 이렇게 스크립트가 있고요. 일단은 레빗에 있는 모든 애널리티컬 모델은 꺼둘 거예요. 하지만 제가 얘를 강제로 이제 실행을 시키면요. 이 스크립트를 실행을 시키면 그 저희가 이제 레빗에 있는 그 벽이라든지 그리고 바닥, 구조 바닥, 기초 바닥, 기둥 등을 다 참조를 해와요. 이 그라스퍼가. 그러면서 제가 자동적으로 라이노 객체로 전환을 할 건데요. 라이노 객체를 전환을 하면은 그 잠시만요. 이렇게 저희가 그 구조 모델을 그러니까 구조 해석 모델이 웹빗엔 없지만 자동적으로 이렇게 변형해서 이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죠? 라이노 그라스퍼라는 툴이. 그래서 얘를 저희가 가지고 구조 소피스틱 플러그인이 따로 있어요. 여기 안에. 소피스틱이라 해가지고 이 플러그인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해석 그죠? 모델로 변형시킨 거죠. 그 레빗 모델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닥, 벽, 해석 모델, 기둥 해석 모델. 그래서 이 계산을 여기서 자체 내에서 이제 그냥 이런 비주얼 프로그래밍으로 저희가 이런 어, 하중도 기입할 수 있고 서포트 컨디션 주고 이래 해서 마지막에 이제 모델 이제 테디 파일이라고 해서 서피스에 쓰는 테디 파일 이렇게 작성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얘를 저희가 그 소피스트에서 한번 열어보면 레빗의 해석 모델이 없는 레빗 모델을 저희가 이렇게 해석 모델로 변형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로드가 들어가 있고 윈드로드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되게 재밌는 점은 이게 레빗이라는 모델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변경을 해주잖아요. 레빗 모델에 대해서 얘를 약간 이렇게 움직여주고 뭐 기둥을 좀 위치를 말도 안 되지만 좀 잠깐 바꿔줘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해석 모델이 레빗은 없어요. 하지만 라이노 앤 그라스퍼에서는 바로바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단 말이에요. 해석 모델들이. 그 말은 저희가 그 소피스틱을 가서 보면 소피스틱에는 아, 제가 라이노 인풋 가져온 거 다시 계산을 해보게 되면 굳이 레빗에서 왜냐면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레빗에서 해석 모델 수정하기 상당히 어려요. 그 많은 연습과 그리고 교육을 받지 않으시면 되게 하기 힘든데 라이노랑 그라스퍼를 사용하게 되시면 그 힘든 작업을 한 번에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중 계산을 안 했는데 하중 계산 또 마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다시 업데이트된 그 하중에 대한 값들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윈도로드 같은 경우. 자,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기존에 되게 힘들게 그 레빗 모델을 해석 모델로 바꿔야 됐던 그러고 거기서 수정하는 데서 되게 까다로운 작업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컴퓨테이션 메서드를 사용해서 컴퓨터가 다 작업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람이 직접 하게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정말 엔지니어 분들은 구조 해석에 집중하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모듈들이 소피스틱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최근에 이렇게 더 발달되고 여기에 대한 연구를 제가 같이 소피스틱 팀이랑 하게 됐었어요. 물론 사실 한국에서는 그게 활동이 좀 적긴 한데 라이노 아, 제가 이번 달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맥닐 유럽이라는 그러니까 라이노 회사죠. 거기랑 같이 워크샵을 진행을 하거든요. 소피스틱이랑 같이 이런 라이노 툴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집중하는 분야는 그 교량 그 브릿지 부분에서 어떻게 소피스틱이 라이노랑 레빗이랑 연동돼서 이런 식으로 파라메트릭하게 만들어지는지 대한 워크샵을 저희가 24일부터 26일까지 준비하고 있고 영어지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맥닐 유럽
가시면 이렇게 레지스트레이션 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서 좀 더 건물 규모뿐만 아니라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규모에서 좀 더 다양하게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워크샵 오늘 웨비너를 마치기 전에 저희 두 번째 웨비너 저한테 참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가 참여자분들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을 남겨둘게요. 유튜브 채널 보시면 포인트 원 스튜디오라고 검색하시면은 포인트 원 스튜디오라고 검색하시면은 제 채널이 나오거든요. 제 채널의 컨텐츠가 대부분 그냥 영어라서 좀 한국어 컨텐츠를 제가 준비를 하려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영어지만 그 빔뿐만 아니라 이제 구조 해석 여러 이런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관련된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 특히 해외에서 실무하시는 다양한 분들,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든 아니면 구조 엔지니어든 빔 매니저든 다양한 분들과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들도 있고, 한국 분들과도 인터뷰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식으로 해외에서든 뭐 이런 식으로 어, 실무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어, 얘기하고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와보셔서 이런저런 얘기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간상 오늘은 제가 여기서 그 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나 남은 10분 정도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음, 모르겠어요. 뭐 채팅으로라도 질문해 주시면 제가 뭐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게 아니라면은 아, 저희 넥스테크 분들 제가 오늘 여기서 마쳐도 되나요? 아, 저희 네, 대표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래도 네, 시간이 짧고 채팅으로 답변하려면은 사실 네, 전달이 되게 어려울 그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메일로 관련된 네, 내용을 한번 정리 받아서 다시 네, 한번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한번 저희가 네, 마련해 알겠습니다. 보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이 19일 날 예정돼서 그때는 이제 이런 좀 더 오늘은 약간 소개식으로 건축과 관련된 부분을 더 얘기를 많이 했다면 다음 부분은 이제 토목과 구조 계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뭐 레빗의 뭐 구조 모델을 어떻게 수정하고 한 뭐 그런 다양한 것들 좀 더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아, 네, 오늘 너무 많이 고생을 해주셨고요. 일단 네, 제가 좀 마무리 멘트하고 네, 대표님은 이제 좀 퇴장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